야, 그런 날이 올까 무섭네요. 자, 첫 뉴스에 앞서 제가 사과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어제 불경하게도 제가 이재명 대표의 그 판결에 유죄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못된 예상을 했는데요. 여지없이 그 예상이 무너져서 지지자분들 모두 민주시민들 모두가 기뻐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먼저 아니, 뉴스. 네. 세오가 중요한 일과 관련해서는 꼭 세오 반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반대로 해줘라. 정말 아니, 반대로 근데 좀 저는 이제 해줘라. 그렇게 생각할 만한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변명을 드리도록 하고, 근데 기쁜 뉴스 먼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시작됐죠.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필요한 증언을 언급한 사정만으로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사실에 대해 거짓 진술을 요구하거나 위증을 결의하겠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증을 하도록 고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위증 혐의로 같이 기소된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려 22년 전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던, 검사 사칭 사건에 관련된 증언 과정 중에 그 증언을 했었던 김진성이란 인물과 이재명 대표의 통화 내역이 이 모든 사건의 주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2년 전 얘기를 갖고 지금 기소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웃기는 짓거리인 거죠. 22년 전에 내가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나 사실 그때 같이 일했던 12년 전이면 사람들 이름도 기억에 10살. 그래서 22년 된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거를 유죄로 걱정을 했었냐면, 지금 있는 이재명 대표 관련한 소송이 이제 1억 법카까지 해서 6개로 늘어났는데, 그렇죠. 나머지 5개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 범죄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하게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지, 직접적인 증인이. 근데 이번 경우는 김진성이라는 이 사람이 검찰에 회유돼서 현재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불리하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뭐 회유됐단 말 자체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 김진성 씨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무고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거나 이 사건에 관련해서 구속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뭔가 검찰하고 어느 정도 사전에 얘기가 있지 않았나 싶은 그런 게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담당 검사 역시도 99만 원 세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국짐에서도 생중계를 또 요구를 했었고 한동훈이 계속해서 당대표 어저께까지 해도 그랬어. 어저께 오전에만 하더라도 당대표 회의에서 지가 무슨 판사나 되느냐, 무슨 논리로 이렇게 해서 이재명은 유죄가 납니다라고 설레발을 막 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쟤들이 진짜 완벽하게 그림을 짜놓고 이걸로 이재명 대표를 올리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면에서 야, 이건 진짜 빠져나가기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정의로운 판사님이 모든 부분, 그러니까 김진성이 위증을 했느냐는 일부 유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 안에서 전부 다 무죄를 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은 검찰이 이제 항고를 한다고 하고 있으나 다시 항소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 항소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항소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추가된 증거가 있거나 또는 뭔가 보강할 수 있는 새로운 수사 내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일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 전 시장, 성남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사망을 하셨고 그 지금까지 재판 과정 중에서 검찰이 지금 김진성의 증언 외에 다른
다른 뭔가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의 뭐 녹취라든지 뭐 다른 파일이라든지 다른 연관자들을 전혀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항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건은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들 중에 우리가 15일날 우리를 열받게 했었던 그 선고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법적인 논리 자체가 완전히 부정된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 건이 이렇게 된다고 치면 나머지 법카라든지 뭐 김혜경 씨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선거법상으로 뭐 공직에 나가지 못하게 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수 있는 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건으로 인해서 사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벗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기뻐하셨고 의외로 보수 집회 하는 사람들도 동원이 돼가지고 현장에 나와 있다가 벙 쪘다고 하고요. YTN 뉴스를 진행하던 진행자가 억울하다고 울었다고 하는 누구예요? 있어요. 이름이 앵커 이름이 여성 궁금하네. 진행자. 네. 김모 앵커가 혹시? 김모 앵커가 너무 억울하다고 생방 중에 울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 표현을 썼다고요? 네. 너무 충격적이다. 실제 생방에서 울었어요. 그래서 누구요? 이런 극단적인 어떤 그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설레발을 치고 있다 보니까 혹 정말 그 걔야 걔? 아니 그냥 실명 얘기해 알면. 네. 그 변호사랑 결혼한 변호사. 애 걔야?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진행자가 생방송에 아이 우는 설마, 건 좀 아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모르겠지. 얘기하세요. 설마 아니 왜냐면 앵커들은 기본적으로 뉴스 중에 본인의 감정을 절대 안 설마. 드러냅니다. 설마. 그래서 아니 실제적으로 엎드려서 울었다라고 생방송에 울었어요. 그래서 에이.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캡처된 기사를 봤죠. 화면을 봤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수들한테는 정신적으로 큰 타격이 됐고 당대표 회의에 어제 오전에 설레발을 치면서 졸라리 이걸 떨었던 한동훈의 입지도 한결 더 곤란해진 상황으로 왔습니다. 이게 여러모로 양쪽 진영에 큰 울림을 던진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예. 어제 저는 사실 우리가 그 방송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법원이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도 우리에 대해서 우리 무죄인데 이진숙이랑 붙고 있는 우리 재판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법원에 신뢰할 수 없다. 괜찮아요. 이제 그 고등법원 가서 우리가 무죄로 판정 나면 변호사비만 더블로 올라갔으니까 네. 법카 추징당하고 남은 돈 있기를 바랄게요. 우리도 변호사비 돌려받아야 되니까. 아무튼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는 아마도 엄청난 로비와 외압이 있었을 건데 뭔가 이제 사법부 안에서도 이 이상 대세가 기운 상황에서 더 이상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윤석열 정권에 부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머지 정치적 판단이 고려돼야 되는 여러 가지 재판 과정들 안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북진당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불리한 판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지들은 항소를 하겠다고 하겠지만 항소를 할 만한 항소 이유 내지는 보강된 증거를 못 찾아낼 것이기 때문에 항소는 고등법원에서 가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칭찬을 보낼 필요는 없고요. 똑같이 이재명 대표가 제일 담담하게 자신의 고통은 바닷속에 좁쌀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얘기하고 간단한 소감을 마치셨어요.
그 15일 날 유죄를 받을 때도 똑같은 심정을 밝히셨고 이번에도 똑같은 심정을 밝히셨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저들의 주장은 더더욱 의미가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한결 더 지금 그 윤석열 정부랑 공세를 확장해서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미국의 특검이 트럼프 기소를 공식 포기했다고 합니다. 관련된 뉴스 한번 볼까요? 네, 미국 법무부의 잭 스미스 특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 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기소를 기각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스미스 특검은 워싱턴 DC 법원에 제출한 6쪽 분량의 문서에서 헌법에 따라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에 이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면서 사건 포기 이유를 밝혔다고 CNN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 전에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전례를 보여지게 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어떠한 재판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선거가 이루어지고 이재명 대표가 출마해서 당선이 된다고 하면 똑같은 결과를 우리나라에서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트럼프를 좀 본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트럼프는 본인을 기소한, 그러니까 기소를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스미스 특별검사를 해임하겠다. 나중에 징계까지 하겠죠. 변호사도 못하게 아마 방해를 놓지 않을까 싶은데, 예전에 그 프랑스에서 그 나치에 부역했던 모든 언론인들과 정치인들 광장에서 공개 처형한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언론이 정의를 지키지 못하고 부당한 보도를 내는 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주기자고까지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언론과 검찰이 저질렀던 이 정권 하나에서 저질렀던 짓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거를 부역한 거, 나는 억지로 시켜서 한 거예요라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주지 않는 그러한 어떤 그 단죄, 정치 보복이라도 좋아요. 왜 우리는 맨날 정치 보복 안 한다는 선언하에서 저쪽 애들을 건드리도 아니요. 안 하고. 아니, 그게 지금 언론 얘기하셨습니다만 맨날 언론이 지랄 발광을 하니까 거기에 굴복한 거잖아요. 막말로 너무 괴롭히고 너무 지랄 발광을 하니까. 이번에도 봐요. 지금도 아직도 이 언론들은 윤 정권에 부역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복이고 나발이고, 보복이라는 말 자체를 누가 씁니까? 언론이 쓴다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딱 하나만 하자니까요. 언론만 일단 때려잡아 놓으면은, 아니 그 다 죽여버리자니까. 다 때려잡아 놓으면은 다른 것들은 사실 걱정 안 하고 우리가 해도 돼요. 왜? 모든 프레임과 모든 선동질을 언론이 하니까. 죄 지은 자를 벌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 보복이다, 정치적 행위다라고 말하기에는 니들이 지금 민주진영 인사들,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한테 저지른 짓거리들 자체가 나중에 10배, 20배로 되받아야 될 각오를 갖고 저질러라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고 치면 언론도 검찰도 지금 해왔던 검찰의 공소권, 기소권이 사실상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지던 지금과 같은 짓거리들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뭔가 상식적인 방법으로 정상화하고 개혁하고 그리고 뭔가 조금 온건한 방법으로 하면 그래도 저것들이 바보가 아닌데 말을 안 들어요. 우리 그거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 일단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악마화시킨 건 언론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 죽이기를 했습니까? 앞장서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았어요. 심지어 그 사이에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쳐가지고 기레기 지들이 막 고통당해가지고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언론 정상화 해줘야 된다. 돌아오라, 돌마고 이런 것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민원연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민단체, 시민들이 합쳐가지고 해줬더니 그렇게 살려놨더니 그 새끼들이 문재인 정부 때 뭘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등에 칼을 꽂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다시 윤석열이라는 정권을 탄생시킨 건 언론들입니다.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거치는 동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모든 상식적인 방법 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니까요. 이제 그걸로는 안 되니까 진짜 돈줄을 죄든지 정말로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면서 언론부터 확 죄고 들어가지 않으면 또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없는 언론 조지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잘못한 거 없는 정치인 때려잡자는 거 아니잖아. 정당하고 열심히 일하고 정의로운 검사 때려잡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 갖고 뭔가 비리의 연루가 돼서 자기 사익을 챙기고 국가의 시스템을 이용해 갖고 돈벌이에 활용한 놈들, 언론이라고 하는 주어진 어떤 사명을 잊고 이것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킨 놈들은 절대 그냥 둬서는 안 된다. 합의 봐서도 안 되고 용서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들에 대한 단죄를 반드시 법제화해서 앞으로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 들어오실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 내 마음속 대통령이라서, 예. 이재명 대표가 아예 이재명 대표 직속으로 언론 정상화라든지 이런 말 말고요. 언론 바로잡기, 제대로 된 언론 세우기, 또는 한국 언론 상식적인 언론 세우기 이런 어떤 이름도 좋으니까 언론과 관련해가지고 그 모든 강력한 것들 있잖아요. 그 체계나 어떤 정책을 세울 수 있는 직속위원회 같은 걸 저랑 미리 만들어라. 미리 만들어가지고 선제적으로. 지금 트럼프 하듯이 트럼프가 지난 4년간 놓은 게 아니에요. 트럼프는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한테 지자마자 뭘 만들었냐면 미국 우선 정책연구소라는 걸 만들었어요. 지인이 돈 내가지고 사람들 쫙 모아가지고 뭘 했냐면 그때부터 야 트럼프 다시 복귀한다. 복귀 프로젝트부터 시작해가지고 트럼프가 복귀했을 때 추구할 정책 방향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정책 내용까지 여기서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인원들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 때 지금 내각에 들어올 것으로 이미 확정이 돼 있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파격적인 미국 정치, 경제, 시스템에 있어서 사법 등등해서 파격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직속으로 만들려고 하는 얘기가 딴 게 아닙니다. 이재명 직속으로 만들어야지. 무슨 민주당 차원에서 뭘 만들면 또 저기 선비질하는 교수 나부랭이 이런 그렇지. 애들 데려다가 그래서 이런 것들 안 돼.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들 말고 진짜 제대로 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대로 목을 확확 쳐댈 수 있는 사람들로만 쫙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모든 언론과 관련된 정책을 만들어내라고 권한을 줘야 된다는 거. 이건 민주당하고 상관없이 수박도 못 건드리게 하고 민주당 차원도 못 건드리게 만들라는 거지. 범중립적인 기구로, 범정치적인 기구로 해갖고 막강한 권한을 줌과 동시에 가장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말석의 우리 문희정 평론가를 한 자리 끼워 넣어줬으면 바람이 있네요.